안녕하세요.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치는 촬영과 편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언프렌디드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면서도 사뭇 다르게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이를테면 서치의 아니시 샤간티 감독은 컴퓨터 스크린이 무대라는 걸 제약이나 한계로 작용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고 도리어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던 창의력을 끄집어내게 만든 채찍질로 받아들였던 거겠죠. 그 결과 여러분이 보신 대로 윈도우와 윈도우에 내장된 각종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편집을 가미해 이 영화는 스릴러를 표방하되 기본적이고도 궁극적으로는 가족주의 드라마라는 걸 관객에게 각인시키고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감독의 의지와 창의력이 거둔 성취라고 칭송에 마땅하죠. 저는 서치를 보자마자 간만에 참신한 영화를 만나서 살짝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선 리뷰부터 후딱 마친 후에 제작 과정이 너무 궁금하길래 찾아봤더니 마침 감독의 인터뷰가 몇 건 있더군요. 그걸 읽어보고 서치의 편집과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을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가이드 리뷰에서 도입부에 대해 강조했었는데 실은 감독이 서치를 연출하기로 결심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도입부라고 합니다. 원래는 단편 영화로 제작하려던 걸 갑자기 제작사에서 장편 영화로 주문하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했다가 나중에 작가와 함께 도입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한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집과 촬영을 더해 언프렌디드와는 다른 영화가 탄생했지만 이 영화에서의 촬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영화에서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편집의 공이 지대하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서치는 마치 연극처럼 컴퓨터 스크린이라는 지극히 제한되고 고정된 무대만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의 영화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시를 무대로 삼아서 주인공이 물리적으로 여기저기 오가는 반면 서치는 컴퓨터 스크린이 곧 영화의 무대인 셈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영화가 도시라는 무대 안에 존재하는 더 작은 공간, 이를테면 집이나 학교, 공원 등을 배경으로 쓰는 반면 서치에서는 스크린 위에 뜨는 각종 프로그램과 사이트가 그런 배경을 대신합니다. 좁디 좁은 컴퓨터 스크린만을 무대로 하고 주인공은 단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뿐인데도 그 이상의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과학기술이 일상화된 시대라는 걸 감독이 참으로 유용하고 영리하게 활용했죠. 방금 말씀드린 특성 때문에 서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촬영은 개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면에서 카메라는 단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캐릭터를 찍고 있으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서치는 총 제작기간 2년 중 촬영에 소비한 시간이 고작 13일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편집하는 데는 자그마치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치의 촬영과 편집은 일반적인 영화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왜 이리 오래 걸렸는지 궁금하시다면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영화는 크게 3단계를 거쳐 제작됩니다.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프리 프로덕션은 영화가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프로덕션은 실제로 배우와 제작진이 모여서 촬영하는 단계고 포스트 프로덕션은 촬영이 끝난 후에 필요한 작업을 더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니시 샤간티 감독은 제작진들끼리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서치는 프리 포스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제작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치는 일반적인 영화가 제작하면서 거치는 3단계 중 거의 전부를 포스트 프로덕션에 속하는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했다는 뜻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영화의 무대가 컴퓨터 스크린이기 때문에 일면 당연하게도 캐릭터들이 마우스, 키보드, 화상캠을 통해 일련의 프로그램이나 사이트에서 하는 일들과 그걸 관객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모두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뤄야 했으니 촬영의 역할까지 겸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셈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신 그대로 일반적인 촬영을 거쳐 얻어진 일부의 영상을 컴퓨터 스크린 위에 배치해서 보여주는 작업도 편집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실질적으로는 편집의 공이 지대하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실제로 감독도 그걸 인정하고 치하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편집자들에게 편집이라는 명칭 외에 디렉터 오브 스크린 포토그래피라는 명칭까지 따로 부여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촬영 감독을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라고 하니까 디렉터 오브 스크린 포토그래피를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 스크린 촬영 감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지만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보세요. 제 설명을 들으셨을 때부터 알아차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방금 보신 영상을 통해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다른 파트가 해야 할 작업까지 서치에서는 모두 편집자들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독이 괜히 다른 명칭까지 부여한 게 아니겠죠.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다거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영상으로 봤던 과정을 간단하게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애니메틱이 나옵니다. 이건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애니메틱은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의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이 저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 즉 사전 시각화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가 실제로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장면을 어떻게 찍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해 미리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무래도 시나리오는 글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걸 토대로 감독이 어떻게 연출할지에 대해 배우와 다른 제작진들은 말로만 들은 채 촬영에 임하면 선뜻 이해를 못하거나 착오가 생길 수도 있겠죠. 때로는 감독조차도 실컷 다 찍어놓고 뒤늦게 편집하다가 보니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고스란히 휴지 조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태가 없도록 가급적 미연에 방지하면 자연스레 촬영 기간이 줄어들고 제작비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메틱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사전 시각화 중에서도 가장 기초이자 필수에 속하는 스토리보드 또는 콘티는 그림과 글로 전달합니다. 미술로 치면 스토리보드나 콘티는 스케치, 애니메틱은 러프 스케치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그림과 글로 이루어지는 스토리보드에 비해 애니메틱은 간략하게나마 영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결 더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반대로 그만큼 애니메틱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처럼 대규모의 스케일을 자랑하거나 여러가지 특수효과와 CG를 동반하는 영화일수록 제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종종 애니메틱을 사용합니다. 졸지에 실수 한 번 해서 날리게 될 비용보다 애니메틱을 사용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더 많을 테니까요. 근데 서치는 블록버스터도 아니면서 영화의 전체 분량을 모조리 애니메틱으로 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보셨던 그대로 컴퓨터 스크린을 무대로 하는 영화 중에서도 전에 없었던 걸 시도하고 싶었던 감독이 우선 애니메틱을 제작하고 그걸로 편집하면서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촬영에 들어가기 한참 전에 편집자들을 합류시켜서 그것부터 작업했다고 합니다. 감독의 말로는 매번 애니메틱부터 편집해본 후에 그게 마음에 들면 현장에 나가서 촬영하고 그 촬영이 끝나면 다시 애니메틱을 편집한 후에 또 촬영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매일매일 수천 가지의 창의적인 선택을 놓고 골머리를 싸맸는데 다행히 혼자는 아니었고 제작자, 작가, 편집자 2명의 감독까지 총 5명이 편집실에 모여서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이런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릴 겁니다. 비록 블록버스터는 아니지만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들이 영화 한 편을 놓고 어마어마한 집념을 불태우면서 작업했던 거죠. 애니메틱에 대해 말씀드리다 보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나머지는 아주 짧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애니메틱을 완료한 후에는 프레이밍을 거칩니다. 각각의 창이 어떤 크기로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계산해서 배치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촬영을 합니다. 유심히 보셨다면 뭔가 하나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 애니메틱에 있던 사람은 배우가 아니라 감독입니다. 당연하게도 애니메틱은 엄청난 퀄리티로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일종의 예시가 될 정도의 수준으로 만든 후에 배우와 제작진 등에게 이런 영화를 찍을 거라고 가이드나 샘플로 제시하는 게 애니메틱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감독이 배우의 역할을 대신해 애니메틱을 만들었고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배우가 그걸 참고해서 연기한 겁니다. 서치의 경우는 캐릭터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연기하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던 프레이밍 작업이 아마 필수였지 않을까 합니다. 까딱하면 컴퓨터 스크린을 향한 배우의 눈이 엉뚱한 방향과 위치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배우를 촬영한 영상을 애니메틱에 있는 감독의 영상과 교체한 후에 본격적으로 그래픽,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미지, 그리고 컴퓨터 스크린이 무대인 영화니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커서의 움직임까지 깔끔하게 제대로 만들어서 삽입하면 최종본이 완성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서치는 방금 보신 대로 영상, 그래픽, 텍스트, 애니메이션 등등이 워낙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장면에서 무려 37개의 레이어를 썼다고 합니다. 포토샵이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뤄보신 분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 탓에 시도 때도 없이 컴퓨터가 다운돼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아마 편집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한몫 톡톡히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정도면 성공할 만하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